안녕하세요. 제니사주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의 본질, 하도와 낙서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명리학에서 하도와 낙서의 원리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도는 동양 철학에서 명리학, 풍수, 주역 등의 깊은 영향을 주는 도식화된 우주와 인간의 자연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하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 생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고, 낙서는 자연의 질서, 균형, 변화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은 하늘의 원리죠.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존재 자체고 인과관계를 말을 해요. 반해 낙서는 극의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이 땅의 인간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극의 원리는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정에서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정의 비중 소모가 보이기도 하죠.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명리적으로 나는 비견은 재성을 곧 돈을 극한다 라고 해요. 극의 원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극하는 대상이 극하는 곳으로부터 고유성을 유지하려면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 돈으로 돌아와서 우린 돈을 무척 필요로 하지만 필요로 한다고 해서 돈이 오지는 않아요. 돈 본연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에 맞게 한다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극은 그 의도나 성질에 부합하고 올바를 때 그것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오행의 극을 보면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가 있어요. 각 글자는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있죠. 바로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도끼가 나무를 벨 때 나무는 버티려고 할 거예요. 도끼로 내리칠 때 바로 픽 쓰러지지 않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극의 글자를 보면 이길 극, 제어할 극, 억제할 극이에요. 나를 극하는 대상의 의도와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제어하고 억제하고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당연히 싫죠. 하지만 국가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해요. 어떠한 대상의 상황에 따라 나의 심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극하는 것은 나를 제어하는 세력이면서 보호하는 세력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우린 여기서 선택적 피해의식이라는 감정을 갖게 돼요. 명리학의 기본, 생과 극을 잠깐 살펴보셨어요. 오행으로 된 것을 십성을 입히면 이렇게 되겠죠.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나가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나의 의지고 내가 하는 것이니 생이 되고 행동하는 이유나 목적,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니 그 대상이 내가 극하는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목표에는 사람 무리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스템 조직이 되겠고 조직 안에는 규율과 말 그대로 시스템이 나를 극하는 대상이 되겠죠. 이는 조직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난 다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인생이 순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십성을 입히면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70억 인구의 유전자 구조가 다 다르듯 우리 사주팔자의 구조도 다양한데요. 그래도 나를 극하는 기운이 많은 사람의 성향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를 극하는 기운이 많은 사람은 배출구가 필요하겠죠? 생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풀어줄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현, 행동이라는 유전자예요. 식상이라는 거죠. 내가 생하는 기운이니 식상이라고 해요. 왼쪽 명식을 보면 조직 가정에서 책임과 무게가 과할 때 표현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이 밖으로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명식의 경우 욱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식 같은 경우 온통 나를 극하는 기운밖에 없네요. 이 세상 전부 너무 버겁고 힘들다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속 시원하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바깥에 있진 않고 안쪽에 있네요. 이런 경우 예술이나 글쓰기 또는 자기만의 취미로 해소할 수 있게 하면 무척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주팔자가 극하는 관이 많으면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명식의 구성과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나를 극하는 일간이 감당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해요. 목일간에 해당하는 간목과 을목일간은 나무이다 보니 금기운이 많으면 힘이 빠지겠죠. 특히 가을 저녁에 태어난 목일간일 경우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화와 토일간에 해당하는 병정, 무기, 토 일간 같은 경우에는 추운 계절이 오면 힘이 빠질 것이고 경금 일간과 임계수 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계절, 더운 계절이 오면 힘이 빠지겠죠. 명식이 이러면 좀 더 힘들거나 버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병자일주 명식을 볼게요. 나를 극하는 수기운이 병화에게는 너무 버겁고 힘들겠죠.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유전자가 밖으로 나와 있네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런데 병화에게는 이 자수가 관성은 조직, 사람들이겠죠. 이 경우에는 내가 너무 고달프다라 생각하고 곧장 표현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한테 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호일주인데 나의 우주는 전부 다 화로 덮여져 있어요. 나의 우주는 전부 다 관성인 것이죠. 너무 버거운 우주. 하지만 이 우주가 원래 어쩔 수 없는 우주라 생각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나를 표현하는 그런 십성이 뒤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미로 풀어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키우거나 자연을 상대로 캠핑을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사주팔자를 보려면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앱을 통해서 만세력에 입력을 하면 이런 표가 나와요. 이렇게 색상과 오행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나오죠. 이것을 십성이라고 해요. 여기 십성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비겁 같은 경우에는 비견과 겁재라고,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예요. 이것은 나 자신과 사람들을 말을 하고, 식상 같은 경우에는 식신과 상관, 행동의 유전자이죠.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재성은 정제와 편제,
나의 목표나 돈, 목적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조직, 사람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정인과 편인, 정인은 엄마를 뜻하죠. 그리고 생각의 기운을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십성 같은 경우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여기 무자, 갑자, 병인, 을해라는 명식을 한번 볼게요. 화일간으로 주변에 수기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명식의 분은 조직, 친구, 그리고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식이나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그런 기운도 있어 보이네요. 이분은 그나마 표출할 수 있는 스피커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계신 분이네요. 때로는 표현도 하고 본인의 의견도 말하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명칭만 보고 유추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명식 보고 바로 이렇게 유추해 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극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하도낙서의 생과 극의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불행을 전수해 주지는 않죠. 다만 사람은 편한 욕심에 노력보다 절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경향성이 커요. 원하는데 갖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하면 괴롭다, 불행하다 규정해 버리게 되고 불운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게 되죠. 명리에서 말하는 극의 원리는 품는다,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극하는 기운을 잘 이해한다면 또 오늘 내가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참된 로고스를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